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진 원가 계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준으로 잡은 폴리프로필렌은 아무래도 이제 납타 크래킹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원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원가 레진 계산의 주요 구성 요소는 일단 원유 가격이 있죠. 원유 가격에서 이제 PP나 다른 레진 상품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납사 변환율을 알아야 되는데 원유에서 납사로 변환하는 거, 납사 아니면 나프타 얘기할 수 있죠. 변환 비율은 7%에서 10%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가 계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납사에서 PP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이제 뭐 복잡한 화학 공정 우리가 알 이유는 없죠. 그냥 단지 우리는 원유, 납사, PP 이렇게 변환되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가공비 아니면 다른 비용들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해야 할 거는 우리가 이제 가스를 집어넣으면, 오일을 집어넣으면 이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나오고 나프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바뀌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납사에서 이제 열분해 과정, 이제 분리공정을 해서 PP를 얻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에서 10%예요.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원유에서 납사가 되고 납사에서 PP로 가는 그 공정 프로세스를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켓 인덱스를 사용하잖아요. 마켓 인덱스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마켓이 얼마다. 그 가격 비교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원가를 가지고만 얘기하면 실제로 인덱스랑 원가랑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시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엑셀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엑셀 파일로 만든 게 있어요. 영어로 만들어 놓은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걸 가지고 원가 틀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들어간 게 18달러. 그쵸? 배럴당 가격이 들어가 있고 이제 컨버전 레이트, 아프타로 변환하는 건 8.5%. 그러니까 7%에서 10%까지의 평균으로 8.5%를 넣어놨어요. 일단 원 배럴의 웨이트는 136kg, 나프타의 웨이트는 이제 11.56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프타의 가격은 5.78이 되는 거예요. 비율로 계산을 했을 때 이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나프타의 넷 프라이스는 이제 0.5%당. 그랬을 때 총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1.5가 됩니다. 나프타 크래킹 가격이 1불인 거예요. 키로당, 그러니까 톤당 800에서 1200이 되면 1.5가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실제 우리가 1불로 잡아놨지만 여기 나프타 크래킹 코스트가 0.8, 1.2 여러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구매할 수 있는 최적의 가격은 1.3, 뭐 나빴을 때 1.7,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터널을 만들어 놓는 거죠. 평균 가격 1.5.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불 정도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국 가격이 왜 미국 가격은 1.5불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중국은 왜 1불이냐? 그죠? 중국은 1불이에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 중국 가격은 대략적 1불 정도 나옵니다. 그 말은 납타 크래킹 코스트가 엄청 낮은 거예요. 한 3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어요. 원유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그러면 결국엔 이 PP 가격이나 레진 가격을 결정하는 건 이 나프타 크래킹 코스트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비율은 이 원유에서 크래킹을 넘어가는 이 나프타 코스트의 변화율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만약에 이거 제가 80으로 바꾸면 얼마나 되겠어요? 10센트 차이 납니다. 그쵸? 그런 변화율을 이해하시고 저희가 이제 원가 가격을 바라보면 더 수월할 수 있겠죠?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개인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터널을 비교하는 거예요. 최소값과 최저가과 최대값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게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나냐? 일단 구매 볼륨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실제로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보통 대리점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구매 가격에서 물류비와 관리비가 추가로 반영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뭐 큰 업체들,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 20톤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넣으면 원가와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실제로 이제 작은 업체들과 거래를 하면 1톤에서 5톤 규모의 트럭을 이용하고 이제 물류비 반영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대리점에 한 5%, 10% 가격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뭐 10센트, 뭐 20센트, 달러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격 차이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격을 얼마나 더 싸게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 원재료로 원가 계산해 주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략으로 잘 사용해야 돼요. 원가를 만들고 그 가격이 어디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게 주된 요인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격 터널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구매하는 게 평균보다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그러면 그 터널 값이 결국엔 내가 협상할 수 있는 폭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 있으면 가능하면 터널 최상단에라도 맞추려고 노력하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장기 계약은 당연히 필수적인 사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켓을 어떻게 바라봐야 장기 계약을 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죠. 원유 가격도 바뀌고 공급망도 바뀌고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동일합니다. 근데 별반 차이는 없어요. 가격에 관련해서는 비슷한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이해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게 지속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뭐 AI 기반으로든 뭐 어떤 기반으로든 뭐 엑셀 차트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 많아요. 단기적인 변동성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배제하더라도 좀 더 롱텀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원가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왜 중요하냐? 분석을 하고 우리가 활용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준점을 알기 때문에 서로 훨씬 더 유리한 관계에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구매에서 매진을 하신다면 한번 어, 원가 계산 툴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ABS나 뭐 PP에서 뭐 복합 PP 컴파운딩 하는 가격 구조 계산 방식도 알고 싶다고 하시면 다음번에 그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